분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랑 근데 그 남편도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추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동성애는 진짜 마약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We almost didn't get to the DMZ. Basically thought that she, as an American, was making fun of them. Very uncomfortable. It was very clear that they just had no idea, no conception of what was happening. 아, 이게 대동강 외교단 회관. 회관 안에 미용실이 저렇게 있어요. 어머. 왠지 고위급이니까 저 미용하시는 분도 되게 옷 복장도 되게 예쁘다. 지방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게 그래. 외교관 전용 회관이에요. 수영장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마사지 하는 곳도 있는데 이분은 20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머리 자르는데 420원? 네. 50분 걸리세요. 수선이도 추울 시간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알아서 잘 해주시. 저는 평양 스타일로 무조건 갑니다. 평양이 않습니까? 야, 손놀림이 잘하시네. 머리에 뿌려주신 건 영양제입니까? 네, 영양제에서 약간 한식 같은 거, 그다음에 콩바람에서 우리 선상으로 해주시면 영양제로 머리 지금 받아주고 계시고 지금 거의 50분 동안 머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한 올 한 올 술을 다 쳐주셨어요. everything here outside. 50분을 커트하면 진짜 꼼꼼한 거 아니에요? 너무 꼼꼼해요. 제가 처음에 머리를 평양에서 자르고 싶다고 하니까 사실 당국에서 허락한 머리 스타일이 한 20개 정도가 된대요. 거기서 골라라 해서 저는 고르려고 갔는데 딱 갔더니 이게 고위층이 와서 그런가 외국인 잡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머리를 고르래요. 근데 또 고르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고르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 18개 정도 스타일이 있는데 딱 고객을 보고 맞춤형 헤어드레스를 제안을 한다고 해요. 제가 맘대로 해주세요 해서 저렇게 잘라주신 거예요. 미니 씨, 저기 유명한 미용실이에요? 네, 대동강 외교단 회관은 일반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이거든요. 외교관들이랑 가고 외국인들이 항상 가는 곳이라서 저기에 미용실이 있다는 것도 저는 지금에 알았어요.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미용실이 있는지. 그냥 식당만 있는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저기서 머리를 하시는 정도면 머리를 자르시는 정도면 정말 기술도 엄청 좋으실 거예요. 진짜. 외국인들만 대상하니까 아무래도. 아니, 미용실에 머리가 20가지, 한 18가지 정도 이렇게 네, 국가에서 정해준 스타일이 딱 있거든요. 여성들에게도? 네, 근데 그 외의 나라에서 정해줘요, 그거? 네, 그 외의 스타일을 하면 귀찰 때 무조건 잡히고 국가 법에 걸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저희 젊은 사람들은 저런 미용실 절대로 안 가요. 다 개인 집에 가서 한국 드라마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근데 미용실에 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잘라달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뭐 항일 유격대 머리로 딱 잘라주죠. 근데 아까 머리만 자랐지 머리 감겨주는 거 이런 건 없었어요? 네, 머리 감겨주는 건 없고 뭐 커피 같은 거 서비스 주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다 똑같았어요. 머리 이렇게 자르면 이게 막 머리 묻잖아요, 머리카락. 그때 이렇게 털어주는 것도 우리랑 비슷한 그런 스폰지. 아, 네, 그것도 있어요? 스폰지로 계속 털어주시고 또 자르고 또 털고 또 자르고. 머리를 이렇게 뒤로 감아주는 걸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 처음 보고 진짜 놀랬었어요. 신기했었어요. 그럼 집에 가서 감아요? 그러니까 감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네. 근데 아까 영상에 보니까 북한 돈 420원이라 그랬는데 그럼 네.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420원이면 거기서 이제 공만 제외하고 4.2달러라고 해서 그 돈을 받으세요. 그러면 5천 원 정도 5,000원 되는 정도 거네. 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 비싼 거 아니에요? 코트만 4.2불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쵸? 솔직히 북한 돈 한 달러, 이거 1달러도 안 하거든요, 코트비는. 근데 저거면 정말 거의 뭐 날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근데 북한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럼 재현 씨가 북한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죠? 이번에는 저번 연도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함경북도를 갔잖아요. 네. 이번에는 베이징역에서 그 중국 연변에 먼저 갔어요. 연변에 가보니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을 잇는 접경 지점이 있어요. 그 다리를 도문다리라고 하는데 직접 건너서 걸어갔어요. 대박이다. 걸어서? 네, 제가 직접 걸어서 도착을 했어요. 건널 수 있어요? 네, 자, 당시 건넜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걸어도 들어가는구나. 그냥 평범한 다리인 것 같은데. 세상에. 굉장히 좀 이 왕래가 좀 있는 분위기예요. 네, 저 뒤에 보이는 게 지금 중국이고요. 반대편은 북한인데 제가 가다가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분들인데 북한 분들 이렇게 말투가 있어서 뒤로 돌아봤더니 그분들이 저를 보고 그냥 눈짓을 보내주셨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십니까? 그랬더니 예, 조선 분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전 지금 여행 갑니다. 그랬더니 잘하다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 놀라시나요, 그분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평양이든 뭐 함경북도든 저 남조선에서 왔습니다 하면 정말 반응이 딱 2단계로 나눠요. 처음에는 이렇게 눈을 커지다가 길었습니까? 딱 이래요. 아무렇지 않은 척.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남조선 사람이 한결애라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늘 우리 한 동포, 맞아요. 남녀 결애 이런 네. 거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왔다 그러면 순간은 당황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보면 이제 도문다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 씨는 도문다리를 아세요? 도문다리 알죠? 저와 저희 언니한테는 진짜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인데 네. 저희가 2002년도에 잡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문 변방대에 갔다가 거기서 보름 정도 이제 구금을 하다가 북한 그 도문다리로 통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빼낸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저희를 버스에 태워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엄마가 북한에 나가면 돈을 쓰라고 지인을 통해서 중국 돈 500원을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돈을 지금 당장 버스를 타고 가서 북한 그 온성에 도착하면 다 뺏겨가지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문다리를 넘는 그 중간에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다다랐는데 창문을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총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때려놓으면 어떡해. 근데 거기서 언니가 슬금슬금 돈을 꺼내더니 이렇게 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접더니 입에 넣는 거예요. 근데 500원이면 한 이 정도가 돼요. 500원이면 한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거 숨길 데가 없으니까 먹자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식도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꽉꽉 넣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가다 보니까 눈물은 눈물대로 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 막 빨개지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막히지. 끝까지 다 넣기는 했어요. 500원을. 그래서 도문다리 하면 저는 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 다리가 너무 원망스럽고 사실 북한 사람들은 북송당하는 다리인데 그렇죠. 관광객들은 여행하러 가는 곳은 이게 저 참 걸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가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요? 네, 그 중국이랑 그 북한 각자 세관이 도문다리 양옆으로 있는데 중국에서도 조금 엄격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 들어가니까 정말 작년하고는 너무 다르게 너무 엄격한 거예요. 뭐 직업, 사는 곳, 세상에. 질문도 굉장히 많았지만 사진첩, 핸드폰을 다 검사하시더라고요. 왜 20분 검사하지? 정도를. 사진 내용을 핸드폰 열고 다 봐요? 다 보셨어요. 나는 못 근데 가겠다. 아직 북한을 여행한 오빠 가면 상태가 안 돼요. 아닌데. 오빠는 무조건 아웃이에요. 아웃이네. 난 못 가. 안 돼, 안 돼. 그렇지. 나는 못 가. 북한 아나운서로 데뷔할 수도 있어. 나는 못 가. 저 도문다리를 건넜어요. 네. 그 통과한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그 도문다리를 건너면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역에 도착해요. 네. 바로 앞에 남양 기차역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관광객들이 점심을 드신대요. 그 기차역까지는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요. 바로 앞에 있거든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북한 매대가 있는데 북한 매대는 되게 예뻐요. 레트로하고 복고 스타일이거든요. 레트로. 그래요. 아니,
아니 진짜 마음이 엄청 착하신 것 같아요. 그걸 예쁘다고 해주시는. 남양쪽이 괜찮아. 왜? 허락받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바나나 단물 같은 음료수를 이제 계속 구입을 하는 우리도 거예요. 많이 먹어. 네. 귀여우셔. 온성이면 진아 씨 고향 아니에요? 그쵸, 그쵸. 완전 잘 알죠. 남양쪽도 잘 알죠. 남양역이랑. 네, 맞아요. 네, 거기 매대 있잖아요. 매대 너무 거기 예쁘잖아요. 단목도 있고, 네. 네, 사탕도 있고. 그 사진도 찍어왔어요. 아, 진짜요? 네. 우와. 이거 개인집 매대 아니에요? 맞아, 저 매대인 거 개인 매대야. 개인집 매대네. 완전 이뻐요. 저게 매대예요? 가게 아니에요? 집인 것 같았어요. 약간 방을 꾸며놓은 맞아, 것 맞아. 같았거든요. 집에서 팔지, 개인들이. 근데 진짜 깔끔하네. 아니 북한에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저기 물건들을 이제 다 도둑질해 가거든요. 그치. 도둑놈들이. 그래서 저 밑에는 이제 그 지키기 때문에 자면서 매대를 봐요. 그래서 집처럼 해놔요. 왼쪽에 꿈과 리상은 적혀 있네요. 뭐라고 글씨가? 이상. 꿈의 이상. 뭐라고 해야 되지? 이상. 아, 꿈과 이상? 네네 꿈과 이상. 아, 나의 이상? 네네 맞아요. 저게 그냥 평양이 아니라 와, 진짜. 온성이라는 진짜 말씀이잖아요. 똑같네요. 평양에 외국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럼 일반 주민들도 가나요? 그쵸. 저 매대?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깨끗하다. 왜 음료수가 줄 서 있어요? 음료수가 깨끗하게 돼 있어. 나란히 다 줄을 서 있는데요. 제가 적어주세요 하면 냉장고에서 꺼내주세요. 시원한 걸로. 시원하게. 네. 저 어릴 때 맨 처음에 저 매대가 한번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마이덴이라 해가지고 중국에 되게 저런 게 많은데 모방을 해서 북한에도 이렇게 세워진 것 같은데 이제 보면 막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 도둑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문 있잖아요. 이 구멍. 저 구멍으로 이렇게 들다 보면서 적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당포처럼?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북한의 그 상점에는 텅텅 비었어요. 뭐 없어요. 근데 저런 데 가니까 엄청나게 뭐가 막 다양한 거예요. 땅콩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세지라고 처음 본 거예요 그때. 그 앞에 가서 계속 구경하고 이건 얼마예요? 물어보기만 하고. 네. 그럼 진아 씨 동네잖아요, 저희가. 네, 그쵸. 저런 매대 본 기억이 있죠. 저 어릴 때 진짜 코 찔찔 흘릴 때 아빠 뒷건물이 따라가지고 매대 가가지고 간식 사 먹고 알사탕 사 먹고 단묵 막 사 먹고 이렇게. 근데 왜 저거를 매대라고 불러요? 그냥 가게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저보다 조금만 큰 거는 상점이라고 저렇게 작은 거는 그래서 매대라고 하고. 재현 씨 지난 여행 때 네. 왜 북한 주민이 재현 씨가 북한 사람이라고 네. 막 말 걸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번에는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있었어요. 와, 대박이다. 네. 저희가 점심을 먹고 바로 간 곳이 김기성 회령 1중학교였는데 네. 여기는 아이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영어 수업에 들어갔어요. 단순히 저희가 참관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과 직접 프리토킹하는 시간도 주고 저희 보고 뭐 자기소개도 하게 하고 그러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그룹을 져서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이제 영어 시간이니까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또 다른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코리아 is one, jus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하나가 더 있는데 절대 아니래요. 그래서 사실 남조선에서 왔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서 really? 귀여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통일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통일 원합니다. 이러더니 country is one 막 이렇게. 아 근데 아무리 관광객이라고 하더라도 그 북한 그 학생들하고 막 아무렇게나 대화를 막 편하게 할 수 있나요? 네, 그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통일하면 다시 보라요. 막 이래요. 다시 보자요. 그래요. 진짜 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 평양 다녀온 분들 이만갑에서 많은 증언을 해주셨지만 해령이란 곳을 다녀온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아라 씨 고향이 어디죠? 저 해령이거든요. 함경북도 해령인데 저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해령에서 태어나신 분은 여기서 봤어도 갔다 오신 분은 또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죠.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도시가 아니에요. 좀 외진 곳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령의 세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는 백살구, 진달래 그리고 세천 탄광 그게 제일 유명해요. 재현 씨. 네. 해령 유명한 게 또 뭐가 있다면? 회령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흙,
백살구, 그리고 예쁜 여자로 유명하대요. 근데 아라씨 보면 알잖아요. 여자분들이 정말 예뻐요. 눈동자도. 아니, 먼저 인정을 하고 있어. 살구나무에서 갈색에다가. 태어났구나. 피어났죠. 피어났구나. 끄떡끄떡하고 있어. 저는 김정숙 교원대학교 혜령시에 있습니다. 근데 혜령시에서 그 호텔에 묵으셨다고 하시니까 저는 갑자기 김정숙 대학 옆에 호텔이 있거든요. 해령 호텔인가요? 그 혜령 호텔이 김정숙 교원대학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혜령천이 이렇게 흐르면 네. 바로 그 산깃을 거기 딱 맞아요.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네. 주무셨나요? 회령 호텔, 좋아. 회령 묘관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날 묵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북한 가이드라고 이제 만난 거니까 밤 한 2시까지 평양 소주에 그 북어 말린 거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정말 드셨구나. 푹푹 찍어가면서 한 2시까지 수다를 저렇게 떨면서 먹었어요. 평양서도 진짜 맛있는데. 설마 이것도 사진이 있는 건 아니죠? 사진 있습니다. 무슨 필이야. 이게 회령시예요. 되게 크다. 네, 완전 시골이 아니네? 여기가 아주 깔끔해요. 와, 해령해가 묘가 너무 멋있다.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요. 뭐예요, 저거? 저희 열쇠 방키입니다. 303호. 그 북한에서 우리는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명절 때만 겨우 진짜 벌 정도였어요. 그래서 TV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 전이잖아요. 네. 그때도 똑같이 막 전기 안 들어오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 밤에는 전기가 들어왔다가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드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전기가 안 나와요. 진짜 네, 호텔에서. 불은 좀 이제 어둡게 켜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리셉션에 가서 저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나요. 그랬더니 어딜 전화하시더니 30분 후에 나올 겁니다. 딱 그래요. 근데 정말 30분에 전기 한 2시간 나왔어요. 그 아라씨 때는 얼마의 전기 한 번씩 들었어요? 저희는 진짜 진짜 가끔 가다가 이제 밤에 소설 볼 때, 영화 볼 때, 요럴 때 진짜 한 달에 한 2번 들어오면 진짜 잘 들어온 거고, 그리고 명절 때는 꼭 들어오는데 시간대가 딱 있어요. 그래서 뭐 저녁 시간이라던가 딱 그 국가에서 뭐 혁명 영화라던가 이런 거 보여줄 때는 꼭 들어오죠. 아무튼 재현 씨가 다녀온 그 함경북도 코스가 네. 저는 사실 평양 코스보다도 더 매력적인 것 같고 한번 정말 가보고 싶은데 여기서 영상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이죠? 저희 이번에 회령시에서 칠보산으로 가서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정집에서 2박 3일 홈스테이 했습니다. 와. 제가 묵고 있는 홈스테이 집입니다. 여기는 민박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북한 여기 살고 계시는 북한 분들과 이틀밤을 자고 있습니다. 보면 나무 땔감이 있습니다. 창고겠죠. 누렁아, 누렁아. 강아지 있고 텃밭에 채소 있어요. 여기가 안방과 거실이 있고요. 여기는 그냥 길목? 여기 안방에 제가 묵고 있습니다. 저랑 제 룸메가 묵고 있는 방입니다. 지금 여기 홈스테이예요. 가정집에서 방 하나 내주셔서 자고 있는데 바닥은 온돌 뜨끈뜨끈해요. 여기 아기가 있는 집이어서 그런지 캐릭터가 되게 많아요, 집에. 나름 예쁘게 꾸며주셨죠? 저희가 어제 깔고 잔 이불이에요. 신들 어머니, 한친 어머니 보고 어떠셨어요? 놀라죠. 집이 너무 좋은데요? 네. 저런 집은 뭐 특별한 집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건 보지도 못했지. 그 김정일이 이렇게 접견했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하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 집에 이제 아까도 뭐처럼 그런 것도 이렇게 달아놓고 장군님 있고. 식솔. 그리고 그 집들도 특별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려준다고. 그리고 그런 집들을 이용해가지고 외국인들이나 주로 또 남한 사람들이랑 정말 우리는 적대간이었잖아요. 북한하고. 응. 근데 이 사람들이 갔을 때는 남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제 저 사람이. 그러니까 더 진짜 얼마나 좋은 집을 보여줬는가. 왜 아니냐면 장군님 식솔 자체가 그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 나오면서 장군님 식솔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군 정치를 펼칠 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도 맨날 총폭탄도 이따만한 붓으로 팍 터뜨리면 잉크가 탁 튀거든요. 그러니까 총폭탄은 뭔가 갈겨 쓰면서 정말 박동감 있는 그런 총폭탄이 또 붙어 있고 장군님 식설, 성군 정치, 뭐 우리는 한가정 별게 다 붙어 있어요. 그 장마당 가면 다 팔아요. 적견자 집이라면 무조건 기념사진이 있어요. 김부자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인데 기념사진이 없는 걸 봐서는 적견자는 아니에요. 근데 저 집을 보게 되면요. 일반인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저거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꾸려준 집이에요. 왜냐면 우리 살 때는 어렸을 때는 일본에 사는 제일동포들이 방문단으로 자기 친척 집에 올 때 방문단에 한 번 오게 되면 그 동네가 한 달 동안 개고생을 해요. 왜냐면 그 동네 꾸리기에 전 지역에서 동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색대레비도 남이네 집에 거 갖다가 놓고 화장실도 다 개조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해치하느라고 바쁘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사이지 얼굴이 일본에선 방문단을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마을과 거리를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거두고 꾸려서야 됩니다.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어때요? 재현 씨가 봤을 때는 그 벽걸이 TV 같은 거랑 이런 건 좀 놀랬어요? 처음엔 저도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방에 갔더니 거기 그 지도자 사진이 딱 있잖아요. 안방마다. 근데 밑에를 자세히 봤더니 그 금수산 태양궁전에 돈을 기부한 집이다. 그 기부 증서가 액자에 찍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확실히 특혜를 받고 있는 집이긴. 그렇지, 맞아. 그래 내 말이 맞다고. 그거 봐봐. 옷장을 지나고 TV를 지나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옷 빨아서 걸어놓은 거고 실은 나만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저기 욕조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서 물을 받아서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까 보니까 욕실에 파란 통, 빨간 통이 있었어요. 설마 거기다가 뭐 물 담아서 샤워? 정말 함경북도에는 서서 샤워하는 문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앉아서 저는 목욕을 어떻게 하지 했더니 그 안에 통에 받아눈물로 저희 둘이서요. 양치하고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하고 다 해야 돼요. 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물도 정해진 시간에만 나와요. 뜨거운 물? 네, 아니요. 찬물로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안 나와요. 뜨거운 물 안 미리 나와요? 정해진 시간에 주인 아주머니가 받아놔요. 뜨거운 물은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써버리면 뒤에 사람 못 쓰지. 어떻게 하지 했더니 제 마침 룸메이트가 그 오지 여행만 다니는 사진 작가인데 저보고 이 북한 이 환경은 굉장히 럭셔리한 거라면서 어디 이렇게 깨끗한 물이 받아져 있냐면서 저보고 물 아끼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샤워할 때도 앉아서 샤워해야 돼요. 이렇게 자세를 꼿꼿이 서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양치한 다음에 그 물로 머리를 끼얹어야 돼요. 위에서부터 그 물이 전신을 다 씻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샴푸를 하죠. 샴푸를 하고 나서 최대한 짜야 돼요. 그 샴푸 물이 몸을 또 씻을 수 있도록.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물을 위에서부터 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바가지 4번으로 저는 양치하고요. 샤워하고 머리 닦아요. 와, 진짜. 네. 평양도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아무 때든 물을 틀어가지고 샤워할 수 있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평양도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물이 안 나오면은 물차를 사다가 아파트에 물을 싸서 그렇게 해결하는 데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목욕 다 못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샤워가 좀 불편했어요. 뜨거운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도 너무 적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대중 목욕탕을 그렇게 자주 갔나 봐요. 저희 3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청진의 그
남강 목욕탕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네. 유명한 목욕탕이래요. 찜질방 같은 건데 거기 가서 저희 실컷 놀고 그 다음 날에도 은덕원이라는 목욕탕이에요. 이건 완전 동네 목욕탕이에요.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이 웃음소리 가득 찬 여기가 바로 운도군에 새로 꾸려진 온천 물놀이장입니다. 그러면 설마 목욕탕 영상도 이것 또한 있습니다. 완전 격파입니다. 어머 많이 변했다. 우리나라 같아. 가서 신발장이고. 신발장하고 키를 받아야 됩니다. 와 많이 변했네. 각자 키. 목욕탕에서 물이 나와요? 네, 나오죠. 계속 나와요? 잘 되어 있다. 와, 시계 목걸이를 비롯한 와 저거 똑같이 써 있다. 목욕탕에 왔습니다. 여기는 남강 목욕탕이래요. 지금은 영업이 끝났어요. 10시 반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욕탕은 없고 그냥 찬물이랑 뜨거운 물이 있어서 바가지로 물 떠서 목욕해야 돼요. 수영장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찜질방도 있어요. 칼칼 나옵니다. 아,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으로 통하는 우와. 저희 수영장도 있어요. 물놀이장. 찜질방이에요, 저기는. 야, 안 나왔던 물 다 저기 있네. 네. 대박. 한정방도 있구나. 드라마 많이 봤는데. 어머. 아 세탁금지 저거는 있지. 저거는 못하지. 막상 들어가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몸을 불릴 수 있는 탕은 없어요. 다 그 주변에 옹기종기 앉아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뿌리면서 때를 밀어요. 탕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약간 일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드 샤워보다는 앉아서 하는 네. 샤워를 할 수 있고 원래는 저게 탕이었을 텐데 물 사정이 안 좋은 곳은 못 들어가게. 물을 그냥 퍼서 쓰는 용도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목욕탕 가면 때 밀어주는 분 계신데 북한에도 있나요 혹시? 북한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본인이 밀어주는 거 우린데 있단 말이야, 그 운동원에. 있습니다. 때 미는 거 보면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이 딱 분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잘 사는 집은 석탄을 사서 쓰기 때문에 그 뗄라는 거 귀할 때니까. 그러게 때미면 새까만 때가 나는 거는 잘 사는 집이요. 이거 석탄 때가 나오는 거요. 그리고 또 못 사는 집은 맨날 연기도 장작 연기 때면 괜히 누런 연기가 누런 때가 나오는데 고무신 비닐 쪼박지 갖다가 그냥 불때 갖고 막 콧구녕까지 때가 타닥타닥한 사람들 때면 때가 석탄 때보다 더 새까매 그냥. 이거 언제적 얘기야? 언제? 지금도 나고. 북한 가서 뭐예요? 가만 있으라. 지금 때려달라 소리야? 가만 있으라. 그리고 이렇게 때밀다 보면요. 야, 너 가만 있으라. 다 그래. 얘 왜 그러냐, 얘? 너는 어느 시대 살았냐? 끝까지 들으라고. 희진 씨랑 미니 씨 외에는 다 공감하는 거죠?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봐요. 이 정도까지는 못 봤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영상 우리 목욕탕 봤을 때 사진으로 봤는데 수영장이 그거는 아예 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저희 목욕하고 있는데 안내원 동지가 저한테 오더니만 제가 유일하게 한국말을 하니까 이제 수영할 시간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수영할 시간이라고요? 네. 수영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저희 수영복 없어요.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꽃무늬 수영복을 다 준비해 두시고 튜브까지 1인 1튜브까지 해서 수영장에 가라고 직접 안내를 해주셨어요. 거기는 네. 여자들만 쓰는 수영장이에요? 아니요, 아니면? 공용이었어요. 연결이 돼 있는 네, 거구나. 연결돼 있어서 가보니까 이미 남자 팀원들은 다 수영하고 있고 수영복은 다 대여해 주고. 아니 원래 그렇게 대여를 해주는 거 아니면 지금 관광객이라서 대여를 원래 대여를 해준대요. 네. 목욕을 하고 수영하나요? 수영하고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하고 수영하라고 써? 아니 원래 수영하고 목욕해야 된다. 목욕하고 수영했을 때 떨어질 때. 왜 가신 거죠? Well, and in 2015 and 2016, I was living in Paris and found in one of the libraries in Paris a copy of Kim Jong-il's book on the art of opera. I didn't know anything about Korea. I didn't know where Korea was. I didn't really understand North and South Korea, but I found this book very, very interesting. And I started watching North Korean operas on YouTube.
And yeah, that made me really interested in going to North Korea, mainly to see if I could. I didn't know if it was possible. And yeah, trying to find opera, trying to listen to opera. And so I've been to Korea twice, the first time in 2016, just as a tourist, and then the second time in 2017. I went to Kim Young-sik University to study Korean language, and yeah, I was there for a month. 아, 그럼 2016년도에 이제 북한을 처음 간 거죠? 근데 오페라를 보러 간 거예요? No. I was lucky enough in 2017 to be allowed to see a fairly recently composed opera based on an old North Korean war film called 3 Days at Womi Island, or in Korean, Womi Dole Samilgan. It was incredibly intense. For example, you had a female general who, at the end of the second act, blew herself up against an American warship, screaming the name of Kim Il-sung. It was incredibly intense theatre. And it was very beautiful as well. The music was great. And North Korean opera is very much like opera in any other country. The only difference is the story. The only thing that really was off-putting was that when I was there in 2017, it was just after the intercontinental missile test. At the end of the opera, during the climax, they showed a video of the missile launch, and everybody in the theatre, all of the North Koreans, stood up and were clapping and were cheering, and we were sitting there like, because we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and we didn't want to clap, but we didn't want to be rude, so we just stood there like this. And we were out on the street and we heard loud sirens basically playing and special announcement telling us we needed to get to the television. And we were like, oh God, what's happening? So we get to a TV and it's the big announcement that there's been this missile test.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Everyone's very, very happy. But me and my group were quite scared because we did not know what the international response to this missile test would be. And so we thought, okay, we're going to die in a nuclear holocaust, and it's going to be terrible. So all of us basically spent a lot of money calling our parents from a Chinese business hotel. We went to our hotel, which as a business hotel had numbers that went outside of the country, and I spent $17 for a 3-minute phone call to tell my parents that I loved them just in case I died in North Korea. So even though it was very, very expensive, at least now my parents know that I love them. So. 아니 아무튼 이렇게 알렉스 씨가 북한에서 특이한 경험을 하셨는데 또 더 완전히 놀랐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오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변 정강진 시민은 이순세돌 경축 평양시 주민학생들의 이 김일성 광장인가요? 평양체육관 앞이에요. 평양체육관 앞에. 네. 아 맞아, 노래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줄 서 있다 말고 춤을 춰요. 참 놀라운 광경이죠. 남자들 춤추는 거. 이거 첫 만남에 이렇게 손잡고 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첫 만남에요? 네. 다 외우고 있는 거구나. 아니 근데 서로 얼굴도 안 마주봐 춤추는데. 손은 잡아야 되고. 네. 옆에 봐, 딴 데 보면서 춤추. 우리 저거 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망하다. 처음 보는 사이라. 왜 저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So that particular video was taken on Victory Day, which is the 27th of July. It's the day when North Korea celebrates winning the Korean War. It was a very, very hot day. Very, very humid. July in North Korea is no joke. It is horrible. And we went outside and these poor people were dancing for about an hour outside in the heat. And as time went on, they looked more and more unhappy. Nobody looked like they were having a good time except for all of the tourists. And yeah, everybody just looked very, very unhappy. Yeah. 근데 저렇게 표정이 모르는 사람 쳐서 어색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힘들어서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날이잖아요. 명절날이니까 쉬고 싶은데 나오라 그래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운 날인데 무조건 긴 한복을 입어야 되고 또 겨울엔 겨울대로 안에 바지도 안 입고 그냥 그 한복을 입어야 되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구석에서 춤은 춰야 돼요. 2시간 동안. 평양 같은 경우는 매 기간마다 저걸 버급하는 버급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장군님의 방침 간철하면서 버급원들이 다 알려주고 하거든요. 북한의 문화생활이라고 하는데 저걸 통해서 북한의 집단력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평양 같은 경우는 많이 다니면서 촬영을 해요. 이렇게 알렉스처럼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야, 못하면 우리나라 망신이다. 잘해야 된다 하고 또 지시를 해요. 사람들이. 그럼 또 막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죠. 저 북한이 군중명이고 뭐 사람들 많이 동원시키는데 네. 북한에서도 그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요. 표정 문제. 외국인들이 북한을 다니면서 다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왔는데 표정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북한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적해서 북한의 어떤 프로그램이 하면 나왔는데 코미디 비슷한 프로그램에 남조선에서 지금 미소 짓기 운동을 한다. 남조선에서 그렇게 하면서 미소 짓기 운동이라 해가지고 딱 지나가다가 싸우고도 지나가다가 사람 딱 지나가면 이런 코미디를 한 거야. 미소 짓기 운동을 남조선에서 한다. 코미디구나. 예. 그 생각이 나네. 좀 밤낮이 다른데 이제 낮에는 저렇게 춤을 추면 뒤에서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탈을 하지 못하게. 근데 밤에는 어느 만큼 좀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가서 동무 나랑 춤추실래요? 라고 하면 마음에 들면 같이 춤추다가 심지어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둘이 다른 장소에 와서 노는 경우도 있어요. 그 군중명 시기가 젊은 대학생들이나 회사원들한테서는 유일하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한두 명씩 다 만나요. 알렉스, 저렇게 사람들이 언해피해 보여도 저 속에서 사랑을 만나고 다 그런데요.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You don't think so? No. 그럼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일 있었어요? So the second trip that I took, one of the people in our group was a trans woman. So she was she was going through transition, and she had actually visited North Korea before, but before her transition. And so she wasn't expecting the reception that she got, which was that a lot of North Korean people just did not know what to make of her. Wherever we went, she would be stared at. And whenever we went to any site, so particularly the DMZ, we almost didn't get to the DMZ. Basically thought that she, as an American, was making fun of them by, being a man in a dress, basically. It was very uncomfortable. It was very clear that they just had no idea, no conception of what was happening. 아직 다 바꾸지 않았는 상태에서 이제 가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랬겠어요. 아니 그럼 북한에도 그 트랜스젠더가 없죠? 있어요? 아니 북한에는 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저거 작가님들 중성이라고 하지. 물어봐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저거 남자가 여자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그런 기더라고요. 근데 북한에는 저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있어. 중성이라고 있어. 없을지 뭐야?
건너 알던 분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랑 근데 그 남편도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추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동성애는 진짜 마약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유럽 가면은 이렇게 여자들끼리 팔 끼고 다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성애가 된다고. 그래서 희진이랑도 팔 못 끼고 다녔었어요. 알렉스 씨는 평양과 서울을 다 있어 보셨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I mean, there's huge differences. I mean, well, my experiences with Korean people, both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ve been overwhelmingly positive. So I think that there is much in common between North Korean people and South Korean people. Wherever we went in North Korea, we were treated with hospitality. Wherever we went, people treated us with respect. And people were incredibly generous,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y have so little. So I think that is very much the same. Everything else is different. Yeah. 이번에 모실 분은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무려 8년 동안 북한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대박. 네. 자, 8년을 근무했다. 어디서 근무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금 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8년 동안을 근무한 최금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근무할 때 낮은 선봉에 그 카지노 호텔에 한 5년 정도 하고 카지노 호텔. 금강산에 가서 한 3년 정도 나이트클럽에서 금강산 나이트클럽? 금강산에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아니 나이트클럽을 어떻게 북한에다 세워? 궁금하네요. 자, 어쩌다가 북한의 카지노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시게 된 겁니까? 저는 고향이 연변입니다. 이제 연변에 이걸 전문 각 나라에 보내주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뭐 리비아라든가 뭐 그리고 또 중동 국가하고 뭐 그리고 사이판하고 그런 전문 보내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저는 뭐 주로 고향에 있을 때 호텔 쪽에서 요리를 오래 했거든요. 요리 잘하시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지인들이 먼저가 있으니까 나보고 카지노 호텔에 와서 요리 안 해볼래? 뭐 월급도 좀 많이 준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길 간 겁니다. 지인을 통해서. 낮은 선봉 지역으로. 네. 돈 벌러 가서. 그리고 거기서 한 5년 정도 하고 뭐 나와가지고 다시 또 저 금강산을 또 가라 해가지고 금강산 쪽으로 또 간 거예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아니 그 우리 금철 형님께서 일한 곳이 나이트랑 그 카지노잖아요. 아 그 북한에 그게 있고 만약 북한 사람들도 거기를 갈 수 있는 겁니까? 북한 뭐 직원들이나 간부들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북한 주민들은 주로 호텔에서 객실 청소라든가 뭐 그리고 저 뭐 문어 앞을 지키는 뭐 경비라든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뭐 못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게. 예. 나이트클럽은요? 나이트클럽도 진짜 있어요? 북한에 나이트클럽 있다는 건 진짜 처음 예, 들었어요. 나이트클럽도 내가 금강산 호텔에 있을 때 그때 거기가 있었는데 뭐 한국의 일반 나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위에 조명 이런 게 다 있고 뭐 룸 다 있고 뭐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북한에는 뭐 낮에 관광 끝내고 저녁에 뭐 한 4시, 5시 되게 되면 뭐 크게 할 거기였거든요. 뭐 밖을 못 나가니까 금강산 쪽은 그냥 그 오로지 그 안에서만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트가 수입이 대단한 거죠. 거기 나이트클럽에 밴드도 있고 DJ도 있고 네, 다 있어요. 거기는 근데 사람이 북한 사람들. 아니요, 그건 다 중국 사람, 다 중국. 그러면 무대가 춤추는 무대가 여기보다 커요? 이만해요? 이것만 더 크죠. 이것만 더 크대요. 이것만 더 커요. 뭐 관광객들 한 번은 뭐 들어오면 뭐 한 1,000명 이상씩 들어오니까. 그래, 뭐 북한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러면 궁금하긴 네, 하겠지. 잘 되겠다. 그게 1,000명 이상씩 들어오는데 보게 되면 뭐 관광버스 타고 오다 보면 뭐 몇 명 모르는 사람도 바로 안에서 다 부킹 돼가지고 뭐 지들끼리 뭐. 지금 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만각 가족들도 깜짝 놀라는데 그러면 우리 이만각 가족들도 북한의 나이트클럽 카지노 이런 거 몰랐어요? 몰라요. 그거 전혀 몰라요.
나이트 클럽 자체가 자본주의 이게 잔여물이라고 배워주거든요. 이렇게 맨날 날라리 풍이나 부리고 이거 나이트 클럽을 사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자본주의 문화가 지금 그런 사회주의에 있나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크게 동요할 것 같아요. 배운 거를 나이트 클럽이랑 그거는 진짜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만약 우리나라에 있다 하면은 이게 뭐지 크게 동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예 몰랐어요. 나이트 클럽이 민족가 운명 홍용자 편에서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 같은데 카바레 클럽 같은 게 하나 나왔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막 술 먹고 막 이런 게 좀 나왔댔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쫙 쳐다보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쫙 보더니 저건 간부 가서 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특각들 이제 묘양산이나 뭐 이런 데 특각들이 많거든요. 그런 안엔 저런 게 다 있을 거야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북한 땅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북한 주민들도 직원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직원들이 이 카지노나 나이트클럽을 봤을 때 놀라지 않던가요, 북한 주민들이? 제가 한번 거기 있을 때 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우연히 북한 간부가 그 옆에 세미나실을 가다가 그 우연한 장면을 보고 완전 기가 막혔더라고요. 왜요? 북한 간부는 금강산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봉춤을 보고 기겁했다. 봉춤을 보고 기겁했다. 대박이다.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 봉춤이 있어? 봉춤 뭔지 알아요? 봉춤? 잠깐만 이게 봉춤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봉춤이 뭔지 이거 아니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 이거 봉춤이 이거예요. 아, 그래서 북한 사람 나타나는구나. 어떡해! 나 저거 못 봤어. 어떡해! 나 저거 못 봤어. 저런 거라고? 아, 너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지러우니까 그 봉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 아마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뭐 너무 뭐 놀라운 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 그냥 클럽에서 손님들 겸 홍보하는 사람들이 추는 정도의 수준만 보여드렸는데 모자이크가 나갔어요. 놀랬나 봐요, 송희 씨? 저는 살면서 저렇게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유튜브 땡에서도 저런 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봉춤 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쫄봉으로 이렇게 하는 춤이죠. 이 소리형 거쳐요. 금강산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봉춤을 추는 일이 있나요? 관광지대 보니까 그리고 나이트 클럽을 하니까 또 뭐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저 러시아 애들을 두 명 초청해서 딱 그날에 도착해서 이튿날에 테스트 할 때거든요, 그게. 근데 우연히 그 세미나실을 가다가 문이 열려졌으니까 본 거지요. 놀랍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간부가 놀라서?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북한 땅이고 관광지를 해도 북한 땅에는 이거는 안 된다고 그냥 보내버리던데 그거. 아, 내쫓았어요, 바로? 네. 세상이 짝딱 달고 봤어. 그냥 뭐 당근 두부만 보강했는데.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웃긴다. 신돈 여사는 저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표정 할 거야? 아니에요. 왜 그래? 놀랬어. 누나 왜 그래? 저는 봤어요, 저거. 아 보셨어? 아 그렇지. 호주에서 많이 봤겠다. 허세 했을 때. 어머, 가졌구나. 너무 많으셨구나.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같은데. 좀 너랑? 아니, 신돈 어머니, 신돈 여사님. 아니,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처음 봐서. 아이, 우리 애기가 둘째. 애기가 누군다고. 애기라고 해서 남들이 모르시는 분들 보면 무슨 애기인 줄 알겠어요. 이만갑 식구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음악에 어떤 춤을 추면서 놀 것 같아요? 북한의 약간 발랄한 음악들 그런 음악들 아니면 승인된 세계명곡들 그런 걸로 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춤은 클럽 춤이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전번에 뭐 우리가 살짝 보여줬던 뭐 북한 막춤 뭐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돼요.
한국 노래, 한국 춤 출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잡혀가지. 아니 제가 왜 이 소리?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정말 그 산속에서 힘들어도 막 명절날엔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게 연변곡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한국 곡이란 말이에요. 트로트. 그것도 한국에 와서 알았는데 그거 통일되면 그 로골적으로 부르겠는데 왜 못 부르겠어요? 어떤 곡이었는데? 벨라 노래 다 해봤어요. 해보세요. 조금만 들려주시면. 왜 또 행복해졌어? 아니 제목은 진짜 잘 모릅니다. 진짜 제목은 모르는데 뭐 무슨 술잔에 뭐 술이 찰랑 찰랑 진아 씨는 그 북한에 유행하는 그 디스코 춤 출 것 같은데요? 디스코 춤. 북한에 유행하는 네. 디스코 춤을 출 것이다. 이 호텔에 보게 되면 각 호텔에 뭐 호텔에 대한 그 표지가 다 있잖아요. 방마다. 근데 그 표지판도 보면 뭐 그건 남한에서 출판해가지고 그걸 말 띠크대마다 뭐 김정일 장군 무슨 뭐 김일성 동지 그렇게 그런 존칭어를 써야 되는데 그 존칭어를 안 써가지고 다 되게 척근해버려요. 존중 안 쓰면 어떻게 써 있었어요? 여기가 그래도 김정일 장군님이 왔다 갔다 했었는 호텔인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서 뭐라고 썼어요? 그냥 뭐 김정일께서 여기 다녀갔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이만가 식구들도 원래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위에 뒤에 안 붙이고 그냥 김정일, 김일성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김일성 원수님까지 쓰는 그 앞에 엄청난 문장이 많아요.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성이시며 전국의 무슨 전 세계의 태양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전설의 영웅이시며 하면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으면 우리 같으면 청산하지. 아니 그냥 김일성 이렇게 안 하고 김일성께서 이러고 존칭이잖아. 안 돼. 그래서 이름이 완성이 안 됐잖아. 그냥 죽고 싶으면 딱 그렇게 하면 돼요. 나 오늘까지만 살겠다. 북한에서 그 김부자들의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 감옥 있잖아요. 그럼 자 받아 쓴단 말이야. 자 받아 쓰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쓰다가 뭐 어떻게 돼서 몇 월 며칠 언제 위대한 하고 그 다음 줄에다가 김정일 쓰잖아요. 이렇게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한 줄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가 한 줄에 나란히 있어야지 위에 줄에다가 위대한 하고 그 다음 줄로 가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존칭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거 보면 처음에 놀랬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진짜. 아니 저는 북한에는 이제 그 순환 비행장 있잖아요. 거긴 항상 그 김부자들의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소녀시대 사진이 9명 멤버 있어. 저희 광화문에도요. 저거 대통령들 동상이 하나도 없고 이순신 장군 그것도 하나 누구요? 세종대왕. 두 명 서 있는 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 먹었지. 아무튼 뭐 금강산에서 최승철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저희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거든요. 그럼 직접 금강산 관광의 꿀팁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금강산은 우리가 있을 때는 뭐 외금강만 개발하고 그리고 내금강 쪽은 안 했거든요. 예, 보통 뭐 외금강 보게 되면 뭐 만물산부터 시작해서 뭐 구룡, 폭포, 상팔담, 해금강, 삼일포, 세존봉 예, 가봤지만 그래도 내가 보긴 데는 해금강하고 삼일포가 뭐 내한테는 그 코스가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기는 가면 바다하고 그 호수를 한 번에 같이 보니까 그게 삼일포가 진짜 아름답죠. 그리고 뭐 기념사진 같은 걸 잘 나오게 하려면 뭐 수정봉 올라가야 되거든요. 수정봉은 호수는 좀 높거든요. 그게 좀 험하고. 근데 그 외가 사진을 딱 찍으면 그 밑에 장전항하고 뭐 우리 숙소하고 전 금강산 사업소가 다 보이거든요. 한눈에. 그렇지.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가 최고라고 봅니다. 삼일포 해금강은. 해금강의 아름다움은 뭐 가슴에 심장에 남아 있어요.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편안하게 금강산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하루였어요.